네, 반갑습니다. 청국장기 여러분. 한국사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는데, 여러분, 이제 한국사 주제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최후 마지막까지, 1학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 두 주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수업은 여러분 남은 두 주제는 임진왜란과 이제 병자호란이라는 주제인데, 상당히 좀 재밌는 내용이고,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 같이 모의재판, 토론을 같이 도와주니까, 같이 여러분이 한번 수업 잘 듣고 좀 이따 있을 모의재판도 한번 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목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학습목표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 두 번째 학습목표는 모의재판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임진왜란이 무슨 사건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학습목 임진왜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임진왜란 하면은 많이 알고 있죠. 왜냐면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임진왜란은 워낙 중요한 우리 역사니까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역사를 배우니까 왜 일어났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얻고 또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죠. 그럼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선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 군역제도가 혼란스러웠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선 군역제도는 지금으로 치면은 입대, 그러니까 군인으로 들어가는 제도인 거죠. 당시 백성들은, 조선시대 백성들은 성인 남자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조선 남자들은 당시에 정기적으로 군대 복무를 해야 됐고, 또는 훈련에 참가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나면 이제 군인으로서 참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어떤 거였냐? 내가 농사 짓고 집안일을 하고 우리 집안일 농사 짓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훈련하고 언제 또 군 복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백성들이 당시에 군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수령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군대에 빠져요. 또는 나 대신에 다른 사람한테 야,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나 대신 군 복무 좀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군인의 훈련을 불참하고 또는 군대 입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군사력이 매우 약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딱 났더니 당시 백성들이 활쏘는 법도 잘 모르고 창 다루는 진법 훈련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서 국방력이 되게 약했다. 그걸 일본이 잡아챈 거죠. 야,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되고 200년, 이때가 임진왜란이 1592년이거든요. 조선 건국하고 딱 200년 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고 20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면서 다시 이렇게 군사력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일본이 쳐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은 약 100년 동안 전국시대라 그래서 일본에서 내부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건국되고 평화롭게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일본은 당시 전국시대라 그래서 당시에 지방이 막 분열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방 영주들이 있고 이 영주들끼리 서로 싸우던 시대가 전국시대인데 이걸 통일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100년의 전쟁 역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최신식 무기, 당시 조총이라고 불리는 최신식 무기를 가져와서 이제 도입을 했었고 거기에 맞는 진법과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진짜 명나라까지 내가 점령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한테 정명가도 내가 명나라를 장벌하러 갈 테니 조선에서 길을 빌려줘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요구를 하죠. 그래서 조선 선조가 이것은 들어줄 수 없다 하니까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강한 군사력, 당시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강한 군사력 바탕으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점은 당시에 우리나라 국방력이 약했으니까 주변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느낄 점은 일단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강하고 우리나라가 강해야만 우리나라 자주식 국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이 당시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쳐들어왔다. 이게 바로 내경진왜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일본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쳐들어와요. 당시 기록에 보면은 일본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사투리까지 조사할 정도로 우리나라 내부를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죠. 이때 부산 동래성을 함락을 시점으로
당시 한성까지 딱 20일이 걸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기만 해도 지금도 도로가 잘 되는 상황에서 걸어가기만 해도 일주일 넘게 걸릴 텐데, 당시 전쟁하는 중간에 한성까지, 그리고 당시 그렇게 도로가 잘 되지도 않는데도 20일을 걸렸다는 것은 정말 일본이 거의 파독지세, 대나무 짝짝 갈라지듯이 거의 싸우기만 하면 저쪽 우리나라 다 패배한 거죠. 왜 그랬냐면, 일단 당연히 화력의 차이가 컸습니다. 화력의 차이가 컸고, 우리나라 군사력이 정말 그만큼 정말 허약했습니다. 일본 당시에 정말 칼을 갈고 쳐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방심한 틈에 한성까지 떨어진 거죠. 이 20일이라는 숫자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당시에 중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저거 조선이랑 일본이랑 연합 맺고 우리나라, 명나라 쳐서오는 거다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한성을 점령합니다. 이때 일본은 왜 이렇게 한성을 빠르게 왔냐? 그 이유, 일본의 전쟁 방식은 영주와 영주 두 군주가 싸웠을 때 한쪽의 성을 점령하면 그 전쟁이 끝나요. 여기서 일본에 패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패착이 뭐였냐? 우리의 전략은 최단 시간에 가서 한성에 가서 왕을 잡는다. 왕을 잡아서 조선을 항복시킨다. 그 조선의 군대와 함께 명나라를 공격하자. 이게 바로 작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본의 오류, 우리나라는 왕이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좀 특이해요. 당시 영주끼리 막 붙었을 때 영주는 싸우다 진다.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일본이 약간 자기들만 사무라이 문화라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그들의 문화니까 자기 딱 싸웠을 때 절대 영주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성을 지키다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항복하면 항복을 하거나 항복을 못하겠다면 자살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당시 선조는 도망을 갔죠.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 정말 우리나라 조선 끝까지 간다. 당시에 부산 의주까지 도망을 가는데 저희 북쪽의 의주까지 도망을 가서 당시에 명나라한테 편지도 보내요. 뭐라냐면 지금 제가 일본에 잡히기 직전이거든요. 제가 명나라로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편지까지 보내요. 진짜 왕이. 그만큼 당시 선조는 빠르게 몽진을 했는데, 당시 몽진의 뜻은 여러분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황급하게 도망가는 과정을 약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의주까지 몽진했다, 도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얼마큼 백성들이 약간 좀 분노가 느껴졌냐면 여러분 경복궁이 이때 불타거든요. 임진왜란 때. 선생님 어릴 때는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불태운 줄 알았는데 이때 백성들이 경복궁을 불사지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선 정부에 대한 불만이었겠죠.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냐,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때 선조가 붙잡혔다면 아마 우리는 조선의 나라는 이때 멸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조의 이 도망 자체는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위기를 맞이했는데 조선의 반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임진왜란을 준비했을 때 큰 오류, 첫 번째는 이 선조의 도망이었고, 당연히 일본은 왕이 도망갈 걸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걔들의 문화는 절대 그 군주는 도망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망갔죠. 두 번째 오류는 뭐였냐? 일본은 정복시대 동안에 영주끼리 싸우면은 영주가 점령을 당했다? 그럼 그 군주가 지배하는 백성들은 다 항복을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네? 그럼 이처럼 순서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시스템인데, 당연히 일본도 조선의 왕을 잡고 조선을 점령하면 백성들이 일본을 따를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우리의 백성들은 의병으로 참전을 합니다. 감히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내가 짱돌이라도 들어서 내가 홍이와 낫을 들고 싸우겠다. 얼마나 일본 입장에서는 황당해요. 조총력을 다 가고 있는데 저 조선 관군들, 활로 무장한 관군들 우리가 물리쳤는데 저기서 홈이 되고 낫되고 이병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백성들, 우리나라의 이러한 민중들의 힘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오류, 우리나라에 훌륭한 명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 정말 선생님 이순신 장군 이름만 이렇게 얘기해도 좀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전설이에요. 정말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기록들 딱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단 한 번도 안 질 수 있게,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무조건 다 이기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등 이런 훌륭한 장군들이 일본을 물리치면서 당시 일본의 큰 작전 하나 깨우십니다. 그 작전이 뭐였냐?
일본이 한성을 점령하고 선조가 도망을 가자 전쟁이 좀 길어지겠군 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일본이 뭐가 문제였냐? 보급이 없었습니다. 야, 우리가 저 위까지 이미 공격이 다 갔어요. 평양선까지 점령을 했거든요. 일본은 저 북쪽 끝까지 간 거예요, 육군이. 이 육군의 먹을 식량을 날라야 되는데 이 나를 식량들을 이순신 장군이 다 해군에서 격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북쪽으로 진격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작전이 바뀝니다. 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조선의 가장 곡창지대 바로 전라도 지방부터 먹어야겠다 했는데 이 전라도 지방을 막은 사람들이 이 권율, 김신 장군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훌륭한 장군들이 활약을 해서 당시 일본의 작전을 저지시켰고 우리가 반격을 했다. 그리고 이때 명나라가 대군을 보내줘서 우리나라를 지원해 줍니다. 물론 이때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준 의도가 순수한 목적도 있었지만 이외에도 당시에 우리나라 무너지게 되면 바로 명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도 조선 내에서만 막아야겠다 해서 당시에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의 마지막 전쟁이 끝난 건데 되게 좀 안타깝게 뭔가 임진왜란의 결과는 뭐 승리가 없는 역사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 보시면은 우선 당시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반격을 하고 명나라 지원을 해서 다시 평양성을 대탈하고 이제 다시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야 이제 보급로도 이순신 장군 때문에 다 끊겼는데 더 이상 북쪽으로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퇴역하자니 뭔가 아쉽고 그래서 당시에 명나라한테 휴전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조선, 일본이 같이 휴전을 딱 들어갔는데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신을 못 차려요. 다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건이 뭐였냐면 명나라 황실과 호인을 맺고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일부를 일본에 떼줘라 이런 식으로 좀 막무가내로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휴전이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돼요. 그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정유 제라딘. 쳐들어왔는데 솔직히 이때도 거의 서로 군사력이 좀 비슷하니까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자 이때 일본의 내부에서 다시 철수를 합니다. 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철수를 하자. 그래서 일본이 퇴각을 하면서 전쟁이 마무리되는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저들 분명 또 돌아가면 정유전에처럼 또 쳐들어올 수 있다. 한 명의 외군이라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후의 출전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때 여러분 진짜 이순신 장군이 거의 전투하면은 크게 이기셨는데 이 노량해전은 정말 이순신 장군이 최후의 항전처럼 끝까지 한 명이라도 다 죽이겠다는 결심으로 해서 일본과 엄청난 결투를 펼치시거든요. 결국에는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시죠. 되게 안타까운 전투인데 그만큼 이순신 장군의 그 결의를 보면은 최후의 적군이라도 한 명이라도 내가 살려보내지 않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겠다 하시는 그 장군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임진왜란의 결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임진왜란의 결과를 보면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임진왜란의 결과 해피엔딩이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해피엔딩,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 3대 국가들 간에 그렇게 좋은 결말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 큰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승리자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임진왜란이 한 7년 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7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땅이 많이 황무지가 되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 재정이 매우 악화가 되었고 당시에 우리나라 수많은 포로들이 일본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이 약탈되는데요. 임진왜란을 학자들은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일본은 조선의 백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 장군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우선 도자기 만든 사람을 갖다 그럼 무조건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 도자기를 발견했다? 그럼 이거 무조건 약탈해 갑니다. 이때 수많은 문화재들과 수많은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납치가 되고 약탈이 당해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은 어떻게 됐냐? 일본의 문화가 매우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의 정권이 바뀌어요. 당시에 일본의 지배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대의 숙적이 있었어요. 라이벌. 이게 누구였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국시를 통일하고 나서도 계속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반감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참전을 하지 않나요? 그럼 조용히 뒤에서 칼을 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분명 임진왜란이 끝나면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때 내가 다시 지배자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마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잔존 체력들을 싹 쓸어버리고 일본의 최고 지배자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에도 막부, 그러니까 에도에 있는 정권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인데, 다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당시 중국은 어떻게 됐냐? 중국은 당시에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이때 도와줄 때 여러분 정말 전쟁은 어마어마한 재원과 물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이때 거의 모든 물자를 거의 다 많이 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명나라는 좀 전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쇠퇴를 많이 합니다. 이때 성장한 게 바로 여진족이 세웠던 후금이었어요. 당시 이 여진족들은 우리나라도 힘이 약해지고 명나라도 힘이 약해지니까 주변에 자기들의 세력을 강화시키는데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후금이 성장을 해서 명나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당시에 일본의 에도막부가 조선에게 뭘 요구하냐? 평화를 요구합니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에게 뭐라 하냐면, 지금 일본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집권을 했습니다. 저는 임진왜란에 참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조선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조선에게 뭘 요구했냐면 통신사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통신사가 뭐냐? 당시의 문화 하절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선에서 뛰어난 일본은 항상 문화적으로 뒤쳐져 있었어요. 조선보다. 근데 당시 일본은 조선에게 통신사, 문화 사절단을 받아서 조선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배웠거든요. 그 당시에 선진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통신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조선도 일본이랑 계속 싸울 수가 없으니까 당시 통신사를 파견해서 일본과 다시 좀 약간 평화 모드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학습 목표였던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임진왜란의 배경은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를 통일하면서 힘이 강해졌고, 반면에 조선은 군역제도, 당시 군사력이 약해지면서 일본에게 공격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래서 일본은 당시에 이 군사력이 약한 조선을 쳐들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선조가 도마를 받고 일본은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현재 이순신 장군, 김시민 장군 같은 큰 활약을 하면서 더욱더 힘들어졌다. 그리고 명이 참전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전쟁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전쟁이 끝났고 그 결과 조선과 일본과 명이 다 큰 피해를 입었고 좀 약간 동북아시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뭐냐면 모의 재판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당시에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일본이 공격하자 재빠르게 도망을 갑니다. 당시 진짜 백성들이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왕으로서 과연 이게 선조의 책임일까? 선조의 권리자 책임일까?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이었는데 당연히 왕이 잡히면 조선이 망하는 건데 어쩔 수 없지 않냐?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려면 도망한 것도 맞다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왕인데 끝까지 백성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냐 라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번 이거를 모의재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 아마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옆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함께 모의재판을 찍었을 텐데, 그 모의재판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투표 게시판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 투표 게시판 링크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는 선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유죄, 난 선조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무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선조의 그 선택에 따라 왕의 그런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는 내가 그때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떤 권리와 책임을 다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